네,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 사기가 역대 최대 수준 기록했다고 하네요. 손쉽게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고 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게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이 보험 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의 손승진 선임조사역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보험 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고 상반기 기록했다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이번 2020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사기 적발 금액이 4,52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예. 그 적발 인원은 47,417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금액이 이제 392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예. 인원수로 봤을 때에도 4,323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라든가 외출 다 자제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인데도 보험 사기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것, 이게 좀 의외이기도 한데 좀 어떤 유형의 보험 사기들이 증가한 건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제 분류를 먼저 크게 말씀을 드리면 허위 보험 사고 이제 사실을 이제 왜곡하거나 또 피해를 과장하는 허위 과다 사고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사고를 고의로 발생을 시킵니다. 네. 그래서 그 발생된 사고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런 고의 사고가 있고요. 또 이제 보통 자동차 사고가 주를 이루는데 이런 사고 등을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피해를 과장해서 청구하는 그 과장 청구 유형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코로나 이제 유행의 영향으로 이제 병원 입원 절차가 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위 입원 청구가 이제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 대신 이제 진단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그런 제도를 이용을 해서 네. 장애나 질병 이런 것들을 허위로 청구하는 이런 보험금 청구 유형이 크게 증가를 한 특징이 있고요. 예. 또 전체적으로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의 이제 보험 사기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좀 이제 소득 이제 불규칙이 좀 장기화되고 이제 경기에도 좀 민감한 직종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런 분들이 유혹에 빠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생계형 보험 사기가 네.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분류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좀 대표적인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드린 진단을 이용한 사례랑 좀 자동차 관련 사례 좀 한 가지씩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단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람들이 겪는데요. 요즘 현대인들이 좀 많이 아픈 부위인데 허리나 그 무릎이나 발목이나 좀 네. 근데 좀 시리거나 아픈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예. 또 사무실에서도 오래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이런 좀 퇴행성 질환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질환에 대해서 그 장애 판정을 받습니다. 장애 판정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이제 계단에서 넘어졌다. 네. 어디서 부딪혔다. 그래서 어디가 이제 부러졌다. 네. 라고 해서 장애 진단을 받으면 이로 인해서 장애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원래 아픈 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험금을 이제 수령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디에 넘어지거나 다쳤다고 이제 사고를 조작을 해서 예. 장애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제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관련해서는 좀 10대, 20대 좀 청년들이 좀 많이 가담을 해서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한데요. 일단 SNS 등을 통해서 구인 광고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일을 하면 금전을 많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인 광고를 하면 자동차 탑승자 네. 또는 이제 배달원 가담자들이 이제 좀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는 가해자 역할을 하고 누구는 피해자 역할을 하고 또 여러 명을 태우면 누구는 동승자 역할을 나눠주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고의로 이제 사고를 일으켜서 이제 치료비나 합의금을 이렇게 얻어내는데요. 또 이렇게 해서 이제 보험금을 수령해가는 이제 고의충돌 유형의 보험 사기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또 전파가 쉬운 SNS를 통해서 공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네.
특히 청년분들께서도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 금융감독원의 보험 사기 대응단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게 그만큼 이게 좀 심각하게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적발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저희 금감원에서는 일단 크게 이제 보험사나 네. 평소에 이제 제보자들로부터 이제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건을 항상 그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적시에 보험 사기 의심건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건들을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네.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인지한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네. 또 이제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그런 서류들을 다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네. 또 사기에 해당되는 이런 좀 분석을 해주는 좀 시스템의 도움도 받아서 시스템화 되어 있는 이제 조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유형의 그 보험 사기를 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딱 보면은 이거 보험 사기 같은데라는 좀 안목이 생기실 것 같아요. 예, 좀 많이 일을 하다 보면 그것도 생기기는 하는데요. 어떤 게 보험 사기다라고 이제 좀 보여드리는 거는 네. 좀 조사나 수사 쪽에 좀 보안상 알겠습니다. 것 같고요. 예. 예. 적발되면 그러면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적발이 되고 나면은 네. 형사 사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나 이제 기소, 이제 유죄 판결까지 받게 되면 이제 보험사기 특별법에 적용이 돼서 최대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범죄 유혹 때문에 스스로가 행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거 사고가 났지만 좀 이거 이상한데라고 느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신고 방법 같은 것도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쌍방이 좀 그 사고가 나는 케이스이다 보니까 일단은 운전자분께서도 가장 먼저 조심을 해야 될 거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예.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 사기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방어 운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사고가 혹시라도 발생을 했으면 일단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 현장에서 이 증거 확보나 이런 것까지 다 확보하기가 사실은 개별 분들이 이제 그 현장에서 하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보험 사기인 것 같다, 고의로 사고를 당한 것 같다. 그리고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검토해달라라고 해서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보험 사기인 것 같은 걸 좀 그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금감원에서는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전화로 하실 때에는 국번 없이 1332번을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콜센터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누르면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결하셔서 저희 상담원을 통해서 보험사기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사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조사로까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32번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손승진 선임조사역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좀 대책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윤영미 공동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사를 찾아보니까 2018년에도 역대 최고라고 나왔고 19년에도 역대 최고, 올해도 역대 최고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역대 최고 계속 갱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근 금융감독원이 올해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보험 사기 사건에서는 보험 설계사나 의료인, 자동차 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 종사자의 보험 사기는 줄어들었는데요. 반면에 무직, 일용직, 요식업 종사자의 가담이 크게 늘었더라고요. 네, 무직이나 일용직 노동자 그리고 요식업 종사자 이런 분들은 사실 코로나19의 대표적 피해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또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따라서 먹고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예. 쉽게 좀 보험 사기 유혹에 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특히 SNS를 통해서 가담자를 모아서 보험 사기를 공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이제 과거에는 없던 이런 SNS 같은 플랫폼이 생기니까 이런 데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겨냥해서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 이제 조직들이 있고 네. 또 SNS에서 이런 광고 글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약간 모방 범죄 같은 것들도 생겨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보험 사기는 범죄가 아닌 것으로 또 잘못 생각하는 약간 도덕적인 해이라든지 예. 의식 결여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윤 대표께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건도 심의하실 텐데 좀 여러 가지 좀 피해 사례 같은 것들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심의한 사례 중에는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수시로 외출하는 등 그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보험금 청구 서류를 꾸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속된 말로 나이롱 환자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금을 민간보험에서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하고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건강보험이 이제 그 병원에 이제 그 비용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이 적발돼가지고 병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니까 건강보험은 이 사람 병원비 지급한 거를 다시 회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수천만 원씩 이렇게 부담한 걸 환수 조치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요즘은 의료기관 가운데도 네. 좀 약간 비암심적인 의사라든지 뭐 또 사무장 병원 이런 데서 서류를 거짓으로 그 직원들을 허위 서류를 꾸미고 또 뭐 이 치료받은 그런 서류들도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그 요양급여비를 뭐 수억 원씩 타낸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검찰에서 사건으로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적발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은 다시 그 병원에 이제 환수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 사례들이 분쟁조정위원회 사례로 많이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보험 사기가 늘어나게 되면 일반 시민들 어떤 피해를 입게 됩니까? 네. 그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 사기가 일어나면 사실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높아지고 뭐 기업은 사실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계속 이게 경영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은 적자 상태는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예. 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 사기가 늘어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나빠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또 올리게 되면 그건 거의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상태니까 보험 가입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상승이 가장 큰 피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보니까 2016년부터인가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이게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특별법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뭐 법안으로 좀 이렇게 규율한다거나 이런 해당 법안들이 좀 작동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걸 좀 의미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또 이 법이 없었다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이 또 보험 사기 범죄가 또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예. 법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정도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2017년에 이제 시행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은 그 형법상 사기죄와는 별도의 보험 사기죄를 신설해서 처벌 수준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는데요. 그런데도 보험 사기가 뭐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감원 자료를 자세히 또 좀 보면 제가 2019년도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 그 보험 사기로 적발된 보험 모집 종사자가 1,600명, 병원 종사자가 1,233명, 정비업소 종사자가 1,071명인데요. 특히 보험 모집 종사자의 경우는 2017년보다 51.6%나 급증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에 대해서 보험 구조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보험 관련 종사자, 그다음에 또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병원에서의 그 보험 처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자동차 예를 들어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관련이 있는 어떤 정비업자들 네. 이런 분들의 이제 불법 행위가 많은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선량한 일반 보험 계약자들한테 네네. 또 이제 범죄를 확산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배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대폭 강화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국회에 상정된 그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앞서서 그 범죄 의식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처벌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외에 좀 다른 대책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그 이제 보험사들은 또 보험 사기로 그 보험 사기 범죄자들이 그 얻게 된 그 수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아마 좀 법에 좀 담겨야 될 것 같고요, 개정안에. 그다음에 이제 보험 사기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고 단속할 관련 당국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보험 사기 적발이나 조사 단계에서 보험회사와 건강보험공단, 금융당국, 수사기관 이런 유관기관의 협조와 정보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도적으로 이들 기관이 서로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네.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험 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생계형,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형이 보험 사기가 상당히 급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네. 이 범죄 의식이 좀 취약해서 그러지 않나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일반 국민들도 이런 보험 사기에 연루될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좀 예방 수칙 같은 거 있으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조직적으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그런 불법 의료기관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입원하는 행위도 이 보험 사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장애 등급이 정상인데 그리고 또 낮은 등급의 장애 상태인데 높은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행위. 네. 그리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도 가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는 행위 등이 다 그 보험 사기에 해당되는데요. 네. 진료 일자나 치료 횟수, 금액 이런 사실과 다른 진료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보험사에 내는 거 이런 게 다 보험 사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네. 가능하면 이제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선의로 그냥 현장에서 간단히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상대방이 보험 사기 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합의를 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또 저도 경험한 바가 있는데 정비업체에서 그냥 수리비 내지 말라고 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보험 처리 우리가 해줄게요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밖에도 SNS에서 고액 알바를 미끼로 보험 사기를 공모하는 조직이 많으니까 소액이라도 네. 허위 사고를 꾸밀 경우에는 보험 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주의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윤영미 공동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